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고 깊이도 깊다 보니까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기미에 도움이 될 만한 또 화장품을 고르기 위한 조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오늘은요, 내 얼굴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 기미는요, 멜라닌 색소가 우리 피부의 표피에서부터 깊은 진피층까지 거쳐서 아주 넓고 또 다양한 깊이로 퍼져 있는 색소성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범위가 워낙 넓고 또 깊이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보통 색소 질환 하면 나오는 주근깨 같은 다른 색소성 질환에 비해서 워낙 범위가 넓고 깊이도 깊다 보니까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사실 이러한 기미는요, 주로 여성들의 피부 고민입니다. 남성분들은 노화나 자외선에 의해서도 검버섯이나 아니면 자외선에 의한 모방 같은 것들이 좀 잘 생기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미는 잘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주로 이 눈가 주변에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꽤나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 기미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찾아봐야 하겠죠. 기미의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여성 호르몬과 또 자외선 노출 그리고 유전을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외선을 잘 피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잘 바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생기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 기간에는 보통 기미가 더 진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기미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미에 좋은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기미에 도움이 될 만한 의약품이나 또 화장품을 고르기 위한 조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약품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트라넥삼산 성분을 이용한 약들이 가장 흔한데요. 잘 알려진 도란사민이라고 하는 약이 주로 이 성분의 약입니다. 이 멜라닌 세포에서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색소 침착을 줄여주고 또 항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멜라닌 색소에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혈제로도 사용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르는 약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무난한 사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르는 약 중에서는요, 트라넥삼산 말고도 복합 성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레티놀 계열의 레티노이드 성분, 하이드로퀴논, 이 성분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이 두 가지 성분은요, 모두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해서 과색소 침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자극을 동반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광민감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후에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요, 오히려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새로운 색소병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요즘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을 이용해서 순하게 데일리 케어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화장품 하면 미백 기능성을 찾으셔야겠죠.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을 더하는 것이죠. 잠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생기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게 멜라닌 세포거든요. 세포 안에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여기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효소가 티로시나제예요. 자, 이 티로시나제의 활동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멜라닌 색소, 특히나 진한 멜라닌 색소도 형성이 잘 되지 않게 되겠죠. 이 티로시나제의 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사실 항산화는 요즘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서 유명한 항산화 성분 한두 개 이상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비타민 C죠. 여러분들이 드시기도 하고 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비타민 C는 화장품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성분입니다. 비타민 C의 특성 때문에 좀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산패돼서 변성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무리 함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바를 시점에서는 제대로 작용하는 비타민C가 함량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소비 기한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년 내내 안정적으로 있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제조 후에 소비자에게 납품이 되는 데만 해도 이 중간 과정을 통해서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햇빛에 노출이 된다거나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비타민C 원료의 산패가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성분의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소비자가 받아서 개봉을 한 후에는 산패가 당연히 더 빨리 진행이 될 테니까 역시나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하이드록시데실 유비퀴논, 줄여서 HUQ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이 성분은요, EWG 그린, 그 중에서도 1등급으로 아주 안전하고 또 부작용 역시도 적다고 알려진 성분인데요. HUQ, 헉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사실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성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HUQ가 바로 이 이데베논 성분입니다. 바르는 비타민이라고도 유명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그만큼이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이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고 또 미백에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소에서 HUQ 성분과 또 식약처의 인증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을 잘 배합해서 특별한 미백 화장품을 개발했는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2주 동안 HUQ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발랐을 때 대조군 대비 멜라닌 색소의 수치와 기미의 크기가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요. 보시면 눈가와 볼 쪽을 중심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멜라닌 색소의 침착 부위도 2주 뒤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피부 자극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장품이니까 한두 번 발라서 효과를 보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 바르셔서 보습의 역할과 미백의 역할을 모두 다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라는 건 늘 사시사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야외 활동이 좀 적다 보니까 미백 관리를 하기 좋은 시기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기미에 대한 설명 또 기미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